그리고 국내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전유업 의원입니다.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 정책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햇볕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포용이란 단어로 끝난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은 북한의 선군 정치라는 갑옷을 더 단단하게 여미게 해 미사일 발사를 하게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으로 대표되는 포용 정책은 마침내 핵실험 도발까지도 껴안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실험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는 민족이 동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군사적인 균형은 안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핵무기의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성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면은 모든 무기들이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에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북한은 그런대로 북핵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해롭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수 총리 나와주십시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사퇴 요구를 할 것도 없이 국민들에 의한 심정적 탄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릇된 정보,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얼굴마당 총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에 있어서 북핵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며 책임 총리로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북한 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북한 핵실험한 것부터 해서 뭐 네, 북한 핵의 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특정 부분까지 뭐 말씀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다면 그런 거는 좀 제가 그건 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시면 되죠. 저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과연 한명수 총리가 이끌고 있는 우리 내각은 어느 정도 북한 핵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그 원재료의 생산, 구입 경로에 대한 자료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과기부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주시죠. 북한 체제의 이 확인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경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외통부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확인이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대해서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기부의 관련 답변입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기부는 취득한 정보가 없고 특히 우방 국가한테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내각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외통부와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리, 이거는 전문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핵의 경로 또한 이 물질에 대한 특성, 이런 거는 정말로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예도 있습니다.
자, 외교통상부의 북핵 관련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번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에 대해 외통부는 이것은 과기부가 답변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4번 질문을 제가 질문서로 돌렸더니 과기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우방국한테서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바로 대답을 해놓고서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있다고 스스로 한 말을 뒤집었습니다. 참 웃을 수도 또 울 수도 없는 이 나라 정부의 한심한 현상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무능력, 북핵 실상에 대한 무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산무 정권,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각에서 또 우리나라의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핵맹 정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탐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닌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원료가 플루토늄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라늄이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플루토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북핵 관련 답변서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과기부에서는 플루토늄에 대한 양, 확보, 추정지 이런 답변 자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알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있다 했는데 왜 과기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공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정보 사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극비에 붙여지는 하나의 정보 사항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정을 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핵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공유 문제는 제가 향후에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챙기시든지 뭔가 내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국정에 대해서 총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극비사항이 아닙니다. 다 공개하고 또한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극비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신문에도 났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웬만하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과기부에서 이런 답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 내에 이런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논의조차도 엉망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안전 보장 체제가 지금 과기부가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결합되어 있지만 안전보장 이사회에 지금 NSC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국가안전보장 체제에 과기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보 공유문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뭐 국가의 대단한 기밀 사항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국무회의에서도 그럼 이 문제를 안 다룬단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의 따뜻한 햇볕을 쬐어지고 노무현 정부의 살가운 포용으로 받쳐줄 때 쉼없이 치열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는 묻지마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에 묻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실험대의 외교센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불난집에 사람이 모여든 것을 가지고 동네에 화기애애 의한 동네 사랑방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네. 총리께서는 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외교센터가 됐다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총리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핵 문제 가지고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가장 존중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동의 포괄적 대응 방안도 만들어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지금 말씀하신 거로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답답해할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지 센터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센터가 됩니까? 더구나 이번에 아까 방금 발언하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하고 그냥 소외된 것이 아니냐. 여당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총리께서 한마디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지적을 계속 다른 의원한테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 지금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습니다만 사후 대책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핵 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검증 능력인 환경 시료 분석 못합니다. 또한 위성 영상 분석 처리 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주도를 할 수 없으면서 여기가 우리가 주권이니 자준이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육자회담의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핵시설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사찰 허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남북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일에 육자회담에서 상당히 진전이 되자면 상호 사찰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고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 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찰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IAEA가 하는데 함께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사찰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능력, 앞서 말한 기기에 대한 보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가 끝까지 당적을 보유한 열린우리당은 정계 개편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야당이라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평화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총리,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제가 질의한 16개 항에 달하는 서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자료를 받지를 전혀 못합니다. 물론 전해드릴 겁니다. 예, 전해주십시오. 네. 성실히 답해 주시고 네.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국내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전유업 의원입니다.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 정책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햇볕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포용이란 단어로 끝난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은 북한의 선군 정치라는 갑옷을 더 단단하게 여미게 해 미사일 발사를 하게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으로 대표되는 포용 정책은 마침내 핵실험 도발까지도 껴안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금지선에 있어서 북핵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며 책임 총리로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북한 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북한 핵실험 한 것부터 해서 네, 북한 핵의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특정 부분까지 말씀하실 필요 네.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다면 그런 거는 좀 제가. 그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시면 되죠. 저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실험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는 민족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군사적인 균형은 안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핵무기의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성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면은 모든 무기들이 말 그대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사퇴 요구를 할 것도 없이 국민들에 의한 심정적 탄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릇된 정보,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얼굴마당 총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총리로 사퇴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에 의해서 이 존재의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에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북한은 그런대로 북핵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해롭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수 총리 나와주십시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그 원재료의 생산, 구입 경로에 대한 자료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과기부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주시죠. 북한 체제의 이 확인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경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외통부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확인이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대해서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기부의 관련 답변입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기부는 취득한 정보가 없고 특히 우방 국가한테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내각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정적 탄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릇된 정보,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얼굴마당 총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총리로 사퇴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에 있어서 북핵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며 책임 총리로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북한 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북한 핵실험 한 것부터 해서 네, 북한 핵의 어떤 부분, 특정 부분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다면 그런 거는 좀 제가 그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시면 되죠. 저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과연 한명수 총리가 이끌고 있는 우리 내각은 어느 정도 북한 핵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조사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외통부와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리, 이거는 전문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핵의 경로 또한 이 물질에 대한 특성 이런 거는 정말로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예도 있습니다. 자, 외교통상부의 북핵 관련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번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에 대해 외통부는 이것은 과기부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4번 질문을 제가 질문서로 무책임한 말입니까? 핵무기의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성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면은 모든 무기들이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에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북한은 그런대로 북핵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해롭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수 총리 나와주십시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사퇴 요구를 할 것도 없이 국민들에 의한 그리고 국내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전유업 의원입니다.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 정책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햇볕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포용이란 단어로 끝난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은 북한의 선군 정치라는 갑옷을 더 단단하게 여미게 해 미사일 발사를 하게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으로 대표되는 포용 정책은 마침내 핵실험 도발까지도 껴안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실험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는 민족이 동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군사적인 균형은 안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하고